9.3절 행렬입니다. 자,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스칼라 또는 수들의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냥 요 사이에 콤마나 이런 건 없습니다. 또는 A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냥 배열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나열했지만 의미가 있고 특징 있는 것들을 부여해서 이런 행렬을 만듭니다. 자, 이럴 때 스칼라들의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경우에 실행렬, 그 다음 복소수 전체 집합인 경우에 복소행렬. 즉 무슨 말이냐? 행렬을 이루고 있는 이 숫자들이 모두 실수 범위 안에서 주어진다면 실행렬, 그 다음 이것들이 복소수 범위라면 복소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주로 실행렬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실행렬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행렬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가로에 배열된 행이 m개, 즉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 있었죠. 여기에서 이게 가로죠. 가로 하나, 이 가로 얘를 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로 행이 하나, 두 개일 때 두 개, 그 다음 세로, 여기 세로죠. 세로 행이 열인데 이 열이 두 개일 때 2 by 2. 그럼 요 나중에 만든 거는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니까 2 by 3 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크기라고 부르겠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가로에 배열된 수의 행이 m개, 세로로 배열된 수열의 열이 n개라는 의미에서 m 곱하기 n, m by n이라고 그냥 읽어요. 우리가 m by n 행렬 또는 크기가 n by n 행렬이라고 하면 모든 n by n 행렬의 집합을 얘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행과 열이 같을 때, 특히 행과 열이 같을 때 우리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해 봅시다. 행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쵸? 그럼 얘는 1행이 되겠죠. 얘는 2행이 됩니다. 행이 두 개예요. 열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 by 4 행렬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중에서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1행만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A1 아래 첨자로 씁니다. 1, 2, 3, 4. 그럼 2행은 A2 5, 6, 7, 8. 그럼 열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1열이죠. 그럴 때는 위첨자 1, 5. 그럼 A 2열 2, 6, 3열은 3, 7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행 표현한 것들을 우리는 행벡터, 각각의 행을 표현한 행들 행벡터, 열을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열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벡터와 열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그냥 표기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아까 그냥 다 쓰긴 했는데 이제 행렬 얘기했고 행렬의 크기 얘기했고 행이 무엇인지 열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분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행렬 A가 1, 2, 3, 4예요. 그럼 행렬을 이루고 있는 그 수들을 성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는 일행의 1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A11 즉 A11은 1이 되겠다. 그럼 이 자리는 A12 우리가 표시할 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IJ 앞에는 행, 뒤에는 열. 그럼 1행의 2열은 2가 되겠죠. 그럼 요 3은 2행의 1열 A21 2행의 1열은 3, 2행의 2열은 4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행렬 A를 A, I, J. 그러면 얘가 m by n인 경우에 i는 1에서 m까지, 열 j는 1에서 n까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i, j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행렬이 같다. A가 A, B 같다. 라는 건 모든 I, J에 대해서 그 성분, 각각의 성분, 즉 위치에 대해서 그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즉 A라는 성분이 행렬이 1, 2, 3, 4, B가 똑같이 생겨야 돼요. 1, 2, 3, 4. 아셨죠? 이럴 때만 우리는 얘랑 같다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 A 더하기 B. 각각 성분의 위치끼리 더해서 그 자리에 갖다 써요. 즉 무슨 말이냐? 행렬을 더할 때는 두 행렬의 크기가 똑같을 때만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A는 2x2 행렬이고 B도 2x2 행렬이기 때문에 덧셈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더하느냐? 1행의 1열, 1행의 1열 더해서 1행의 1열 자리에 1행의 2열, 1, 2 성분, 1, 2 성분 더해서 그 자리에. 아셨죠? 그 다음 2행의 1열, 2행의 1열, 그 다음 2행의 2열, 2행의 2열. 각각의 성분의 위치를 더해서 그 위치에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을 정의했고, 그 다음 행렬의 스칼라 곱, 즉 A라는 행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알파를 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를 곱한다고 치면 행렬 A에다가 곱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에다가 2, 4, 6, 8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에다가 우리가 스칼라를 곱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제로 매트릭이라고 부르겠다.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라도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렬을 정의했고, 행렬에서의 연산, 즉 덧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어떤 스칼라를 행렬에다 곱하는 걸 정의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세 번째, A에다 영행렬을 더하는 거랑 영행렬에다 A를 더하면 다시 A가 되겠다. 그 다음 A 플러스 마이너스 A 행렬. 마이너스 A 행렬은 뭐였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였어요. 즉 행렬 A가 예를 들어서 A, B, C, D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그럼 얘를 둘을 더해주면 각각의 성분이 모두 0인 영행렬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행렬을 더해서 스칼라를 곱하나 각각 스칼라를 곱해서 더하나 똑같아지겠다. 그 다음 둘이 더해서 행렬 A에게 곱하나 각각 곱해서 더하나. 그렇죠? 그 다음 알파 역시 똑같죠. 알파 베타 곱해서 A에 더하나 베타 먼저 한 다음에 알파 하나.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행렬 A에다가 스칼라 2를 곱하면 그냥 1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 정리는 지금 정리 9.32는 M이 주어진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행렬이 주어지고 행렬 사이에 연산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연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행렬끼리의 합 계산했고 곱 계산할 때는 행렬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걸 정의했어요. 행렬과 행렬의 곱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 3.3에서는 행렬과 행렬의 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행렬과 행렬의 덧셈에서는 두 행렬의 크기가 똑같을 때만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었는데 곱셈은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행렬 A가 이 자리에 들어간대요. 즉 행렬 A는 m by n 크기를 가지는 행렬이고 B는 여기 즉 n by r 즉 A랑 B랑 곱할 건데 여기 열과 행이 똑같을 때만 우리가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얘를 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즈가 같은 것부터 계산해 봅시다. A를 A, B, C, D라고 하고 B를 X, Y, Z, W라고 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계산하겠느냐면 자, A, B, C, D 자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냥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지금 얘를 풀어서 써놔서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일행과 일렬을 곱해서 더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AX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합니다. 그래서 일행의 1열 자리에 써요. 그 다음 일행의 2열과 벡터처럼 곱하는 거예요. AY 더하기 BW 그 다음 2행과 1열 CX 더하기 DZ 그 다음 2행과 2열 CY 더하기 DW 행렬의 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그럼 크기가 다른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자, 밑에 좀 공간을 남겨서 자, 예를 들어서 행렬이 이렇게 생겼어요. A가 뭐 1, 2, 3, 4 그럼 얘가 2x2 행렬이죠. 그럼 B는 2x3로 만들게요. 2행의 3열 2행이니까 A, B, C X, Y, Z 그쵸? 그럼 2행의 3열과 얘는 곱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2x3로.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1, 2, 3, 4 A, B, C, X, Y, Z 그럼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했냐면 1행과 1열을 벡터 계산한다 그랬어요. 즉 A 더하기 2X 그래서 1행의 1열 자리에 1행과 2열을 벡터 계산해서 B 더하기 2Y 그래서 그 자리에 1행과 3열을 계산해서 1행 3열 자리에 그럼 C 더하기 2Z이 되겠죠. 그럼 얘는 2행 1열이 되니까 3A 더하기 4X 그럼 요 자리와 다시 요 자리 3B 더하기 4Y 그 다음 3행의 3열 3C 4Z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행의 3열 행렬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곱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들었는데 3.4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숫자로 예를 안 들고 그냥 예를 들었는데 뒤에 예제가 아주 우리 잘 나오고 있어요. 예제 3.4 그 다음 3.5로 해보세요. 근데 지금 3.5를 했더니 지금 뭐가 특이하냐면 결국은 스칼라처럼 나왔어요. 1행의 1열. 그쵸?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지금 얘는 1, 2, 3은 1행의 3열 행렬이고 4, 5, 6은 3행의 1열. 지금 앞에 열과 뒤에 행이 같아질 때만 곱하기를 할 수 있고 결과는 요것을 1by 1로 나오겠다. 그쵸? 실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냐면 행렬과 행렬의 곱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행렬과 행렬의 곱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A, B, C를 곱할 건데 앞에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뒤에 B, C를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똑같겠다.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하겠다. 그 다음 요 곱하기
분배 법칙도 성립하겠다. D에서 분배도 성립하겠다. 그 다음 스칼라 알파가 A에다 먼저 곱한 다음에 B를 곱하나 B에다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똑같아지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연산을 정의한 다음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사실은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인데 교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합 법칙을 이야기하고 분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분배 법칙을 2번, 3번에서 굳이 따로 2번 언급하고 있어요. 즉 A 앞에서 분배하는 경우 A, B, A, C C를 D에서 분배하는 경우 A, C, B, C 즉 순서가 안 바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캐치해낼 수 있냐면 행렬에서의 곱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A, B, B, A가 다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정말 성립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텐데 잠시 다시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앞장 예제에 지금 여기 풀이만 있긴 하지만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 9.34가 있었어요. 그쵸? 9.34에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 예제 9.34에 A는 1, 2, 3, 6이고 B는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자, A, B를 계산합시다. 얘랑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2는 4, 아니 1 곱하기 2, 0. 그쵸? 그 다음 얘하고 하면 4 마이너스 2, 4, 0이 되죠? 그 다음 요 자리는 여기도 6 마이너스 6, 0, 12 마이너스 12, 0. 그래서 얘는 영행열이 나와요. 그 다음 BA. 그럼 순서를 바꿔서 써야 되겠죠? 여기만 당장 먼저 계산하면 2 더하기 12 해서 14. 그럼 요 나머지 계산할 필요 없이 벌써 일행의 일렬 성분이 달라. 일행의 일렬의 성분이 달라요. 그럼 그 뒤에는 체크 하나마나 불필요하게 AB 성분과 BA 성분은 다르다. 그러니까 AB 행렬과 BA 행렬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행렬이 같다라는 건 각각의 성분의 값이 다 같아야 돼요. 즉 일행의 일렬 값 같아야 되고 일행의 이열, 이행의 이열, 이행의 일열 성분, 이행의 이열 성분이 다 같아야 되는데 벌써 이 행렬은 어디서부터 다르죠? 원원 성분부터 다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뒷부분을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행렬의 곱에서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행렬 배웠고요. 합 배웠고요. 스칼라 곱 이야기했고 그 다음 행렬과 행렬의 곱 이야기했는데 행렬과 행렬의 곱에서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정사각 행렬이 있을 때 행과 열이 같아지는 성분을 우리는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가 A11, A12, 13, 21, 22, 23, 31, 32, 33. 즉 3x3 행렬이에요. 그럼 이럴 때 이 자리 11, 22, 33, 이 자리를 우리는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대각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각 행렬이라는 거 나오는데 주대각 성분 이외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즉 대각 행렬은 어떻게 생겼느냐? 주대각 성분을 제외하고 모두 0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1, 0, 0, 0, 2, 0, 0, 0, 5 이런 식으로 요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0이어야 돼요. 이럴 때 행렬을 우리는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대각 행렬 중에서도
주대각 성분이 모두 똑같아요. 즉 A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색깔을 바꿔볼까요? A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스칼라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200, 020, 002 이런 식으로 주대각 성분의 값이 다 똑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나와요. 항등행렬. 얘는 굳이 왜 빨간색으로 하느냐? 얘 아주 중요해요. 주대각 성분이 모두 1인 행렬을 항등행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항등행렬은 실수에서 1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요. 항등행렬은 보통 우리가 I 쓰는데 100, 010, 001. 3x3에서 항등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2x2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렇죠? 얘를 항등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오죠.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건 뭐냐면 삼각행렬. 주대각 성분 위쪽이 모두 0이거나 아래쪽이 모두 0이거나 즉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모두 0이거나 여기가 모두 0. 즉 예를 들면 1, 2, 3, 4, 0, 5, 0, 0, 6 이런 식으로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모두 0이면 삼각행렬 또는 반대로 요 자리가 모두 0이면 삼각행렬.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항등행렬이 실수에서 1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행렬 A가 있고 그럼 그 행렬 A에다가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게 하는 A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전에 항등행렬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A에다가 항등행렬을 곱했더니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더래요. 더군다나 I 곱해도 A가 되고 A 곱해도 A가 되더라. 즉 일반적으로 행렬에서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일반 행렬과 항등행렬 사이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즉,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A랑 B랑 곱해서 I가 되고, 역시 B랑 A랑 곱해서 I가 될 때, 우리는, 즉, 행렬 A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행렬 A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행렬 B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행렬 A를 가역행렬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행렬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행렬 A가 있어요. 근데 적당한 B가 있어서 A랑 B랑 곱했더니 I가 되고 더군다나 BA까지 I가 된다면 A에게 너는 가역행렬이야 라고 이름을 새로 붙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럴 때 행렬 B를 우리는 A의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즉 함수에서 약간 역함수 개념과 똑같이 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A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한 거랑 A 역행렬에다가 A를 곱한 건 항상 항등행렬이 되겠다. 자, 요거는 증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행렬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떨 때 역행렬이 갖느냐. 즉 역행렬을 갖는다라는 건 가역행렬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 가역행렬을 갖느냐. 우리가 예제 40번에서 2x2 행렬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행렬 A가 가역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D-BC가 0이 아니고 이때 역행렬은 다음처럼 생겼음을 보이시오 했어요. 그럼 가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적당한 행렬 B가 있어서 AB 곱하고 BA 했더니 I가 돼요. 근데 사실 얘는 AB가 I가 되면 잘못 썼네요. AB가 I가 되면 BA도 자동으로 I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정말 역행렬이 이런 식으로 생겼느냐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 B가 I가 되는 B
이럴 때 b를 우리가 a 역행렬이라고 하니까 그럼 b를 찾기 위해서 b를 x, y, z, w라고 할게요. 그 다음 a, b를 곱해 봅시다. a, b, c, d, x, y, z, w. 그럼 얘를 계산하면 행렬 곱하면 ax 더하기 bz, ay 더하기 bw.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ay bw, 그 다음 cx 더하기 dz, cy dw. 그럼 얘가 항등 행렬 2x2니까 1, 0, 0, 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얘가 ax 더하기 bz이 1이 되고 그 다음 cx 더하기 dz은 0이 되겠다. 하나. 왜냐면 지금 우리는 a, b, c, d는 주어져 있는 거고 x, y, z, w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z, x, z 같이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YW, YW가 같이 있으니까 BW가 0이고 CY 더하기 DW는 1이 되겠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를 XZ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립을 풀어서 X값, Z값을 실제로 구하겠다. 그럼 지금 여기 각항에다 C를 곱하고 여기는 각항에다 A를 곱해요. 한 번만 실제로 해볼게요. ACX, 그 다음 BCZ는 C가 되고 ACX, 그 다음 ADZ는 0이 되니까 뺍시다. 빼면 BC-ADZ는 C가 돼서 Z는 AD-BC분의 -C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AD-BC가 0이 아니어야지만 Z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서 연립을 하면 x의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AD-BC분의 뭘로 나오느냐? D로 나옵니다. D로. 그 다음 요 부분도 똑같이 연립을 하면 y는 어떻게 나오냐면 AD-BC분의 -b가 되고 w는 AD-BC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행렬의 형태를 쓴다면 지금 분모가 다 AD-BC가 똑같죠? 그래서 AD-BC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고 x DA-B-C 이런 형태가 돼요. 얘가 B, 얘는 A의 역행렬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면 좋고 실제로 외우면 편합니다. 2x2.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자, 어떻게 생겼다? A가 A, B, C, D일 때 A의 역행렬은 일단 AD-BC가 0이 아닐 때만 존재하고 AD 그 다음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얘랑 자리 바꿔요. DA 그 다음 여기다 -9를 붙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럼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아봅시다. 예제 9.41 다음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구하시오. 그럼 존재하면 구하시오 그랬어요. 즉 AD-BC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얘를 풀어봅시다. AD 1 곱하기 4 -BC는 0이 아니죠. 그럼 A의 역행렬은 AD-BC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 1과 4 자리 바꿔주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렇죠? 그럼 얘 정리하면 -2, 1,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 AD-BC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니까 0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역행렬은 1분의 1이 되고 얘랑 자리 바꾸고
그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즉, 앞에 2를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역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역행렬을 계산해 봤고,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이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정리 9.44. 자,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AB 곱의 역행렬은 B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이 되겠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역행렬의 성질들이 우리가 예전 고등교과에서 배웠던 역함수의 성질과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몇 가지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서 배웠고,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또 어떤 종류의 행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전치 행렬과 대칭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행렬 A가 AIJ일 때 IJ 성분을 JI 성분으로 간다. 즉 IJ 성분을 JI 성분으로 바꿔준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치 행렬이라고 하고 A의 T라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트랜스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전치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를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전치 행렬에 대해서. 자,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떻게 전치 행렬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 행렬 A가 이렇게 생겼어요. 2, 0, 1, 마이너스 1, 0, 4. 그럼 A의 전치 행렬이에요. 행과 열을 바꿔주겠어요. 그럼 1행이 어디로 가냐면 1열이 돼요. 그래서 2, 0, 1. 얘는 2행이니까 2열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셨죠? 이거를 전치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A에. 그러면 어떤 A가 있을 때 그의 전치 행렬을 구했더니 자기 자신하고 같아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대칭 행렬은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A가 어떻게 생겼냐면 1, 2, 3, 2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A의 전치 행렬은 얘가 1행이니까 1열 자리로 가죠. 얘가 2행이니까 2열 자리로 가죠. 지금 똑같죠? A랑 A의 T가 같기 때문에 A에게 너는 대칭 행렬이야 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는 가역행렬이야 라고 이름을 하나 새로이 붙여줬던 것처럼 A 행렬 A가 있고 그거의 전치 행렬을 구했을 때 본래 행렬과 같아진다면 너는 대칭 행렬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살짝 눈치챌 수 있는데 대칭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여기가 같아요. 여기가 지금 1, 2 자리고 여기가 2, 1 자리인데 이 자리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 3x3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행렬 A가 사실 주대각 성분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1, 2, 3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 뭐 4를 썼어요. 그럼 얘가 A, 2, 1 자리거든요. 틀렸죠? 잘못 썼어요. 1행에 2열이니까 A, 1, 2 자리예요. 그러면 2, 1 자리 여기도 4가 돼야 돼요. 여기 얘를 기준으로 대칭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자가 쓸까요? 여기 내가 뭐 5 썼어요. 그럼 얘가 1, 3 자리니까 3, 1 자리 여기에 5가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 이렇게 대칭이죠. 그 다음 여기도 대칭되게 뭐 0, 0 아무 숫자나 쓰면 돼요. 그럼 얘를 사실 A의 T 전치 행렬을 구하면 실제로 해볼게요. 1, 4, 5, 1, 4, 5,
420, 420, 503, 503 똑같아지죠. 얘랑 같아지니까 너는 대칭 행렬이야 라고 우리가 A에게 말해줍니다. 자, 전체 행렬과 대칭 행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얘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정리 9.44. 대칭. 자, 전체 행렬은 그냥 자기 자신이 돼요. 그 다음 더해서 행과 열을 바꾸나 각각 행과 열을 바꿔서 더하나 똑같아지겠다. 그 다음 A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서 전체 행렬을 찾으나 전체 행렬을 찾아서 스칼라를 곱하나 똑같아지겠다. 단 곱해서 한 거는 얘는 왠지 얘랑 곱하면 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 역시 역행렬의 성질처럼 AB, BA가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안 같은가? 다른가? 자, 아까 우리가 찾다만 예제 9.45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T 찾았죠? 그럼 BT 찾아봅시다. 얘가 1행이니까 1열로 가요. 2행이니까 2열로 갑시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얘랑 같다. 다 찾아봅시다. 그럼 일단 뭐 먼저 또 찾아볼까요? AB 곱한 거. 지금 A가 2행의 3열, 3행의 3이니까 계산이 되겠어요. 그쵸? 그럼 A랑 B랑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얘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다음 얘하고 곱하면 0, 0, 0, 1이 되겠죠. 그쵸? 1행에 2열 1이 됩니다. 그 다음 얘하고 곱하면 8에 1, 9가 되고 2행에 1열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 여기와 여기랑 곱하면 0, 0, 4가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0, 4 여기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B 곱한 거에 T 그러면 마이너스 3, 1, 9 마이너스 3, 4, 0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는 그럼 뭘 해봐야 되느냐. BT, AT를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3, 1, 4, 0, 1 2 빼기 2 마이너스 1, 0, 0, 1, 4가 되니까 얘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요 자리 계산하면 1 그쵸? 그 다음 여기와 여기를 계산하면 0, 0, 4 그 다음 3행의 1열 9 아이고 여기 지워졌네요 0 그럼 똑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세 번째 AT, BT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AT, BT 자 봅시다. AT는 2 빼기 1, 0, 0, 1, 4 BT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3, 1, 4, 0, 1인데 얘는 3행의 2열이고 얘는 3행의 3열 이 자리가 달라요. 곱하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랑은 뭐 같다 다르다 얘랑 같다 다르다 언급할 수가 우리가 없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행렬에 대해서 배우고 행렬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행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역행렬, 역행렬 알겠죠? 자, 9.3절 연습 문제 행렬의 덧셈과 곱셈 이런 것들이 쉽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연산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익숙해져야 되니까 연습 문제 1번 다 풀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 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2번에 2번 결합법칙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연산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에 지금 요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고릅시다. 이거 요거 이렇게 두 개 내지는 요거 두 개. 이게 두 개 각자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6번 얘는 성립하는가. 그 다음 하나 더 이게 곱셈공식 성립하는가 안 한대요. 예를 들으래요. 한 번만 들어봅시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